영호는 오늘도 아침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 미정은 빈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여보, 밥 드셔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미정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밥? 미정이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양 되물었다. 아, 네. 밥이요. 그제야 젓가락을 제대로 잡고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영호는 속으로 또 한 번 탄식했다. 결혼 25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30분간 찾아 헤매거나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하는지 까먹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늘어났다. 영호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려니 했다. 미정도 올해 55이니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된 친구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며칠 전엔 자신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헷갈려 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요? 미정이 현관에서 멈춰 서며 물었을 때 영호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영호는 결국 미정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신경과 전문의는 각종 검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확정할 순 없지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라니. 아직 55밖에 안 된 아내가. 그날부터 영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미정의 상태를 살피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미정은 하루하루 더 멍해져 갔다.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말에 온 딸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미정은 딸을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겨우 수진아라고 중얼거렸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영호가 말끝을 흐렸다.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라고 위로했지만 미정은 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의심스러웠다. 며칠 후 영호는 미정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영호는 침대에 미정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급히 집안을 찾아보니 미정이 거실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가야 해요? 미정이 초점 없는 눈으로 대답했다. 어디를 왜 가요? 지금 새벽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미정을 다시 침실로 데리고 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치매 환자가 새벽에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한다는 게 이상했다. 더욱이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미정에게 전날 밤 일을 물어봤다. 어젯밤에 어디 가려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젯밤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했나요? 미정은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영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미정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과연 이것이 정말 치매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영호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정의 옷장에서 평소 입지 않던 새 옷들이 나온 것이다. 언제 산 건지 물어보니 모르겠어요. 제가 샀나요? 라고 되묻기만 했다. 영호는 서서히 의심의 눈초리로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치매인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의사의 진단도 있고 미정의 상태를 보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영호는 아내의 치매를 현실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의문이 곧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영호는 점점 아내 돌봄에 지쳐갔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도 힘든데 미정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영호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형님 힘드시겠어요. 동네 친구 진수가 영호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치매라는 게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몰라보겠어.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남편인지도 헷갈려해. 그래도 초기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진수는 문득 뭔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형님. 응? 혹시 형수님이 어제 외출하신 적 있어요? 어제?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미정은 온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점심도 영호가 차려줬을 정도였다. 그게 이상하네. 진수가 머리를 극적였다. 어제 오후 2시쯤 시장에서 형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주 멀쩡하게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영호의 맥주잔이 멈췄다. 뭐라고? 형수님이 시장에서 생선도 고르고 채소도 고르고 그냥 평소 모습이었어요. 인사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놓쳤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미정이는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진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형님. 분명히 형수님이었어요. 25년 넘게 아는 사이인데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영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진수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어제 미정이 집을 나선 적은 분명히 없었다. 영호는 재택 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형님. 정말 형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진수가 말을 멈췄다. 뭐가 이상해? 치매 기운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멀쩡하게 흥정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영호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가 시장에서 흥정을 했다고. 정말 확실해? 네, 형님. 저도 처음엔 의외였지만 분명히 형수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혹시 어제 외출한 적 있어요? 미정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외출요? 언제요? 어제 오후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나요? 영호는 미정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미정이 자신 모르게 외출했다가 치매 증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영호는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미정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진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CCTV를 설치한 지 사흘 후 영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이 회사에 간 사이 미정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화면에 찍힌 것이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4시에 돌아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미정의 모습이었다. 집을 나설 때의 미정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걸음걸이도 확신에 차 있었다. 집에서 보여주는 멍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영호는 그날 저녁 미정에게 물어봤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요? 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미정이 영호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정말요? 외출한 적 없어요? 외출이요? 제가 어디 갔다고 하세요? 미정의 표정은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듯 했다. 영호는 답답했다. CCTV에 명백히 찍힌 장면이 있는데도 미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정의 행동이 점점 미스터리해져 갔다. 치매라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호는 내일부터 미정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영호는 미정의 CCTV 영상을 며칠 더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미정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외출할 때와 집에 있을 때의 미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점이었다. 외출할 때는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표정도 또렷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멍한 치매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 거지? 영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하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정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영호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다가 근처에서 대기했다. 정확히 오전 10시 미정이 집에서 나왔다. 영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미정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했다. 영호도 조심스럽게 같은 버스에 올라 뒤쪽 자리에 앉았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다. 미정이 내린 곳은 영호가 처음 보는 동네였다.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영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미정은 길을 잘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10분쯤 걸었을까 미정이 한 주택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중 한 집 앞에서 멈췄다. 영호는 멀리서 지켜봤다.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본 영호는 깜짝 놀랐다. 저게 뭐지? 저 집은 또 뭐고? 영호는 당황했다. 미정이 다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더욱 이상했다. 영호는 그 집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시간쯤 지났을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미정이 집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부지런하고 능숙하게. 저게 진짜 우리 미정이야? 영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였다. 그런데 집에서 보여주는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뒤따라 나왔다. 한 남자가 집에서 나와 미정에게 다가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 남자가 미정에게 뭔가 말을 하자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영호는 그 웃는 모습에 더욱 놀랐다. 집에서는 웃는 법도 잊은 것 같았던 아내가. 남자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다. 미정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 남자는 또 누구야? 우리 미정이가 왜 저 남자와? 영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 참았다. 대신 그 집 주소를 확인해 두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미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4시 평소처럼 미정이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호가 일부러 물어봤다. 어디요? 저 집에 있었는데요. 미정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오늘 하루 뭐 하셨어요? 뭘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영호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방금 전까지 다른 집에서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다가 집에 오자마자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보, 혹시 아는 사람 집에 다녀온 건 아니에요? 영호가 떠보듯 물었다. 아는 사람이요? 누구요?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멍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가 다른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것도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영호는 내일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영호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일찍 가서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미정이 도착하기 전에 그 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오전 9시 영호는 그 동네에 도착했다. 미정이 들어간 집은 깔끔한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에는 이상민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상민? 저 남자 이름인가? 영호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 이웃이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누구 찾으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아, 저기 이상민 씨 댁을 찾아서요.
영호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상민이네 집이요? 그런데 상민이는 지금 회사에 가고 없을 텐데. 그럼 부인분은 계신가요? 부인이요? 아, 미정이 말씀하시는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는 깜짝 놀랐다. 미정이라는 이름까지 갔다니. 네, 그분 맞나요? 곧 오실 거예요. 매일 10시쯤 오시거든요. 영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매일 10시쯤 온다는 것은 이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그분들이 언제부터 여기 사신지 아세요? 한 2년 정도 됐나?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뭐가 이상했나요? 미정이가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거든요. 보통 부부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영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년이나 이런 생활을 해왔다는 건가? 그럼 미정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시기였다. 그 상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좋은 분이에요. 조용하고 착하고. 근데 미정이랑 정식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호적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때 미정이 나타났다. 영호는 급히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다. 미정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는 아주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눴다. 혹시 미정이라는 분이 다른 곳에도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다른 곳에서도 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정말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민이라는 남자가 집에 돌아왔다. 영호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었다. 키는 영호보다 조금 작고 마른 편이었다. 이상민이 집에 들어간 후 30분쯤 지나서 미정과 함께 나왔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갔다. 근처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았다. 영호는 뒤를 따라가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오늘 저녁엔 뭘 해줄까요? 미정이 이상민에게 물었다.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영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집에서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척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는 이렇게 다정하게 굴고 있었다. 식당에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식사를 했다. 미정은 이상민의 반찬을 챙겨주고 이상민은 미정의 이야기에 웃어주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거였나?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오후에 이상민이 회사로 돌아간 후 미정은 다시 집에서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치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후 4시가 되자 미정이 집을 나섰다. 영호는 다시 뒤를 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표정이 변했다. 활기찬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멍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다시 평소의 치매 환자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영호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자 미정은 언제 오셨어요? 라며 영호를 마치 오랜만에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날 밤 영호는 결론을 내렸다. 미정은 치매가 아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날 떠나고 싶었던 건가? 영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아내에게 직접 따져 물을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까? 결국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미정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다. 다음 날 미정이 외출한 후 영호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다. 먼저 미정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 입던 옷들 사이사이에 영호가 본 적 없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와 블라우스들이었다.
이 옷들은 언제 산 거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는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평소 미정이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주민등록증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미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이 박미정이 아니라 김미정으로 되어 있었다. 주소도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영호는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살펴봤다. 위조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교했다. 설마 진짜 주민등록증인 건 아니겠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통장이었다. 은행명은 영호가 모르는 곳이었고 예금주는 김미정으로 되어 있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들이 있었다. 매월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는데 입금자명은 이상민이었다. 저 남자가 미정이에게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영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출금 내역이었다. 미정은 이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다. 받는 계좌명은 박미정이었다. 영호의 아내 본명이었다. 그럼 이상민한테서 받은 돈을 자기 본명 계좌로 옮기고 있다는 건가? 영호는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다. 미정이 가짜 신분으로 이상민과 살면서 생활비를 받고 그 돈을 본명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가방에서 나온 세 번째 충격은 편지들이었다. 이상민이 미정에게 쓴 편지들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미정아,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비록 정식 결혼은 못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진짜 아내야.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나?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치를 떨었다. 이상민은 진심으로 미정을 사랑하고 있었고 미정을 위해 기꺼이 돈도 주고 있었다. 그런데 미정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어. 이제 당신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가끔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야? 영호는 이상민이라는 남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그도 자신처럼 미정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였다. 미정은 이상민에게 무슨 이유로 매일 나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가방 맨 밑에서 영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통장이었다. 이번에는 예금주가 최미정이었다. 최미정? 또 다른 가짜 이름인가? 이 통장에도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이 있었다. 매월 150만 원씩 입금자는 김태수였다. 김태수? 이상민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가? 영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월 수금 마이너스 이상민, 화목 마이너스 김태수, 토일 마이너스 집에서 휴식. 영호는 무릎이 꺾어져 주저앉았다. 아내가 일주일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여러 남자들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서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25년이 이거였나? 나는 뭐였던 거지? 영호는 절망감에 빠졌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한 사기꾼이었다니. 영호는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물을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알아낼까? 그런데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영호는 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미정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일찍 오셨네요. 미정이 영호를 보며 말했다. 영호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25년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영호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이중 생활, 아니 삼중 생활을 알게 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다. 미정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지. 영호는 김태수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다.
미정의 수첩을 보니 화요일과 목요일에 김태수를 만난다고 되어 있었다. 다음 화요일 영호는 다시 미정을 미행했다. 이번에는 이상민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였다. 미정은 그중 한 동에 들어갔다. 영호는 멀리서 지켜봤다. 30분쯤 후 미정이 한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이상민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옷차림도 더 격식 있었다. 저 남자가 김태수인가? 영호는 2 사람을 따라갔다. 이들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미정은 김태수에게도 이상민에게 했던 것처럼 다정하게 굴었다. 식사 중 영호는 2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미정아, 요즘 아픈 데는 없지?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빠가 잘 챙겨주시니까.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루씩만 만나는 게 아쉬워. 아예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김태수의 제안에 미정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 전 남편 때문이지? 아직도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영호는 자신이 전 남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미정은 김태수에게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호적 정리는 어떻게 됐어? 김태수가 물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 천천히 해. 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영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김태수에게는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상민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로 정식 결혼을 못한다고 한 것 같았다. 오후에 김태수가 회사로 돌아간 후 미정은 그 아파트에서 집안일을 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능숙하게 청소하고 요리를 준비했다. 영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김태수에 대해 알아봤다. 904호 김태수 씨요? 좋은 분이죠. 혼자 사시는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요? 네, 가끔 여자분이 오시는데 아주 다정해 보여요. 김 씨가 그 여자분 때문에 집도 새로 꾸미고 그러더라고요. 영호는 김태수도 이상민처럼 미정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남자 모두 미정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고 미정을 위해 돈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정에게 영호는 떠보듯 물어봤다. 여보, 혹시 결혼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남자친구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25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미정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가 대답했다. 그런 게 왜 중요해요? 다 옛날 일인데. 그럼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미정의 대답은 모호했다. 영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영호는 용기를 내서 이상민에게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다. 미정이 없는 시간에 이상민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상민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정 씨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이요? 네, 잘 알죠. 그런데 누구신지. 미정이. 친척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정이가 가족 얘기를 별로 안 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상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미정이가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세요? 다른 곳이요? 글쎄요. 가끔 어디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자세한 건 말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민도 미정의 다른 생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미정이가 결혼한 적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영호의 질문에 이상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결혼이요? 아니에요. 미정이는 결혼한 적 없다고 했는데요.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미정이 이상민에게는 처녀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25년 결혼 생활과 딸까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 그럼 미정이가 가족이나 친척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별로 없어요.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영호는 미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각각의 남자들에게 서로 다른 신분과 사연을 만들어 제공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25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정은 처음부터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 같았다. 영호는 미정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25년 전 결혼 당시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수상하게 느껴졌다. 먼저 미정의 가족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결혼 후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미정의 언니에게 연락을 취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 영호야. 무슨 일이야? 미정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그냥 미정이 과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영호는 미정의 언니 은정을 만났다. 은정은 영호를 보자마자 미정이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라고 물었다. 그 반응이 이상했다. 형님, 혹시 미정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들과 사귄 적이 많나요? 영호의 질문에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미정이가 이상해서요. 혹시 과거에 뭔가 미정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은정의 반응은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또라니요? 미정이가 원래 그런 애야. 은정이 한숨을 쉬었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영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형님, 미정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호야, 진짜 모르고 결혼한 거야? 은정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을 여러 명씩 동시에 만났어. 그것도 각자한테 다른 말을 해가면서. 그게 무슨. 한 남자한테는 집이 가난하다고 하고 다른 남자한테는 부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선물이나 돈을 받아내곤 했지.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미정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럼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들 미정이한테 속은 걸 알고 떠났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은정이 말을 멈췄다. 한 명이 어떻게 됐나요? 자살했어. 영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살이라니요? 그 남자가 미정이를 진짜 사랑했거든. 미정이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견디지 못했나 봐. 유서에 미정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 영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정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 일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 미정이를 검은 과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검은 과부라고요? 남자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해서. 물론 과부는 아니지만 그런 별명이 붙었지. 은정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미정이가 20살 때는 결혼한 남자를 꼬셔서 그 가정을 파탄냈어. 그 남자 아내가 이혼하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다 덮으려고 했거든. 미정이가 시집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25년 전 미정과 결혼할 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 단지 예쁘고 착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결정했었다. 그럼 미정이가 나와 결혼한 이유도 아마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을 거야. 너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영호는 은정에게 최근 벌어진 일들을 모두 털어놨다. 치매 연기, 이중생활, 여러 남자들로부터 받는 생활비까지. 은정은 놀라지 않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미정이가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호야, 빨리 정리해.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동네 어른들도 만나봤다. 25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던 분들이었다. 영호야, 내 부인 말인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옛날에 미정이에 대한 소문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문? 글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했지. 뭐가 이상하다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모르는 남자들이 찾아왔거든. 미정이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가긴 했지만. 영호는 소름이 돋았다.
결혼 후에도 과거의 남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자주 외출하더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오고. 동네 사람들도 미정의 패턴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어른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미정이가 몇 년 전에 내 손자한테 접근한 적이 있어. 손자가 25이었는데 미정이가 자꾸 말을 걸고 선물도 주고. 네. 다행히 손자가 영리해서 피했지만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결혼한 여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싶어서. 영호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조종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영호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했다. 미정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속고 있는 다른 남자들을 위해서도.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정의 모든 비밀을 알아낸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직접 미정을 추궁할까. 고민 끝에 영호는 이상민과 김태수를 만나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 먼저 이상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김미정 씨 친척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영호는 이상민을 만났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놨다. 미정이 사실은 결혼한 여자라는 것, 자신이 25년간의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김태수라는 또 다른 남자도 있다는 것까지. 이상민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어요. 미정이는 저한테 결혼한 적 없다고 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영호가 미정과 자신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다.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 미정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호는 미정이 받은 생활비 통장 사진도 보여줬다. 이상민이 매월 보낸 200만 원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이상민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저도 2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정이가 치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치매라고요? 영호는 미정의 치매 연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민은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희들을 모두 이용한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수라는 분도 만나봐야겠어요. 며칠 후 영호와 이상민은 함께 김태수를 만났다. 김태수 역시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2년 동안 저는 미정이가 이혼 수속 중이라고 믿었는데요. 세 남자는 각자 미정에게서 들은 거짓말들을 비교해봤다. 영호에게는 치매 환자, 이상민에게는 미혼 여성, 김태수에게는 이혼녀. 모두 다른 정체성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도대체 진짜 미정이는 누구인가요? 김태수가 물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호가 미정의 과거사를 설명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남자 조종, 자살로 이어진 사건, 검은 과부라는 별명까지. 이상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노란한 거네요. 돈도 돈이지만 감정까지 가지고 논 거잖아요. 김태수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저는 진심으로 미정이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세 사람은 미정을 직접 만나 따져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날아왔다. 미정은 이상민과 김태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다. 60대 사업가 박영수였다. 총 4명이네요. 탐정이 설명했다. 박영수 씨에게는 재혼을 원하는 과부로 접근했습니다.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영호는 기가 막혔다. 자신을 포함해 4명의 남자가 미정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정은 월 650만 원의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했다. 박영수 씨가 최근 미정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더군요. 네. 영호가 놀랐다. 다른 탐정도 미정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탐정이 미정 씨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쳤습니다. 박영수 씨가 곧 행동에 나설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영호의 집에 찾아온 것이다. 박미정 씨 계신가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라고요? 영호가 놀랐다. 네. 박영수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허위 신분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입니다. 미정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민, 김태수, 박영수. 모든 걸 말이에요. 미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2년 동안 치매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미정은 결혼 직후부터 다른 남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대담해져서 동시에 여러 명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각자에게서 생활비를 받아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미정은 영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집 담보 대출 5천만 원이 영호도 모르게 실행되어 있었다. 그 돈은 어디에 썼나요? 경찰이 물었다. 투자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조사 결과 미정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놨다. 자신만의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다. 모든 남자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박영수의 신고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박영수는 미정이 자신에게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에 나선 것이었다. 법정에서 미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남자들이 먼저 접근했어요. 저는 그냥 생활하려고 한 거예요. 25년 결혼 생활은 뭐였나요? 영호가 물었다. 그것도 생활이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미정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였다. 25년간의 사랑과 신뢰가 그녀에게는 그저 생활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국 미정은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이 대부분이어서 배상은 불가능했다. 영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다. 딸 수진도 엄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상민과 김태수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박영수는 사업가답게 법적 대응에 집중했다. 네 남자 모두 미정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영호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갔다. 25년간 살던 집에는 너무 많은 거짓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영호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미정의 치매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미정은 끝까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들도 계속 이용했을 것이다. 진실은 가혹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리고 영호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겠다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미정은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영호는 의문스러웠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거짓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도 진실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